자, 오늘도 정보회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는 새해 첫 거래일에 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첫 거래일에 조금 약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조정의 시작인지 어떻게 직관적으로 느끼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뭐 한번 여쭤보고 가고 싶어요. 조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속도 조절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아직까지는. 하루로 끝날지 오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네. 항상 속도가 좀 과하면은 좀 조절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겁낼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네네.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기업 얘기해봐야 되겠죠. 강한 기업들의 시세가 지금 뜨겁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이 또 뜨거운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 정보회의 한번 들어보죠. 스마트 모빌리티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연말에 이제 LG전자가 세계 3위의 전자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이유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래 성장 산업, 사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쪽으로 성장할 것이냐.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의 한 축인 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전장 사업과 관련돼서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네. 보통은 이제 카메라 모듈 이렇게 단순화시켰던 기업이잖아요. 그냥 뭐 부품 MC넥스. 기업으로 네. 그렇게 연상을 이게 하시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 국한됐는데 네. 이제는 단계가 전장, 예. 모빌리티라고 하는 네네. 운송 수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카메라가. 어떤 내용이죠? 그 옵트론텍은 이제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95년도에 설립돼서 200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광학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광학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냥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전장으로 진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영역을 매출 구성에 따라서 보면은 광학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IR 컷오프 필터나 뭐 블루 필터, 필름 필터, 그리고 이제 밴드 패스 필터와 관련된 광학 필터 부분이 매출의 약 53% 차지하고 있고요. 광학 렌즈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스마트폰용이나 차량용이 약 7%, 그리고 이제 IR 어셈블이라고 해서 설계, 개발, 양산하는 일괄 제조 시스템과 관련된 매출이 약 30%, 그리고 이제 가변 조리기와 관련된 매출이 약 8%의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옵트론텍이 여타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로 일단 이제 광학 필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타 업체와 관련돼서 경쟁 우위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대 초에 국내 최초로 이미지 센서용 적외선 차단 필터를 양산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센서용 적외선 차단 필터. 예.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물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적외선하고 구분을 해줘야지 사물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것을 갖다 걸러주는 차단 필터를 국내 최초로 양산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2세대 필터라고 할 수 있는 블루 필터를 이거 역시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라 할 수 있는 블랙 마스킹이 구현된 필름 필터를 양산화하면서 필름 필터가 시장에서 히트를 쳤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이 경박 단소화되면서 필요했었던 부분이거든요. 0.1mm 두께의 얇은 필터를 구현하면서 시장에서 어필이 되었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네. 밴드 패스 필터.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뭔가요? 그 왜 밴드 패스 적외선이다 자외선인데 이 가시 영역에서 어떤 부분은 차단을 하고 어떤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면서 차별 선택을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밴드 패스 필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의 특정 파장대만 구분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TOF 방식 3D 센싱과 관련돼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TOF를 통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사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떤 구성물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TOF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밴드 패스 필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싱글 렌즈에서 점점 보면 이제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 쿼드 카메라, 3개, 4개 막 들어가는 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토 포커싱 기능도 들어가게 되고 손떨림 보정 기능도 들어가게 되고 안면 인식, 뭐 눈동자 인식, AR, VR 등 점점 이런 식으로 광학 필터와 관련돼서 적용처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학 렌즈의 차별점을 보게 되면요. 플라스틱 렌즈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글라스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옵트론텍, 광학과 관련돼서 글라스 기반이 강화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의 전기 전자나 정보 통신 등을 융합해서 자동차가 이제 높은 안전성하고 편의성을 줘야 되는 첨단 운전자 시스템이 많이 채택이 되어지고 있죠. ADAS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자율주행 레벨 4 등급까지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카메라 렌즈 및 카메라 모듈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DAS 및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사물하고 주변 환경과 관련된 영상 솔루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글라스 기반의 광학 렌즈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가 장님차가 돼버리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광학 렌즈, 글라스 기반의 광학 렌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하게 되는 제품의 단가나 수량이 증대를 하게 되는 본격적인 성장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트리플 카메라, 쿼드 카메라, 전장 카메라에서 카메라 렌즈 및 렌즈 모듈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서 P와 Q의 동시 성장을 누릴 수 있고요. 뭐 작년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게 됨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매출 신장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옵트론텍의 사업이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광학 필터나 광학 렌즈의 단품 매출 위주에서 이제는 신규 제품하고 모듈까지 납품을 하게 되면서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듈이라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더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이익이. 예.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TOF향 밴드 패스 필터와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것은 3D 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카메라 렌즈의 기능이 촬영의 기능에서 이제는 영상 인식 기능으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뭐 시장 일각에서는 뭐 미국계 BLB 솔루션하고의 특허 문제가 걱정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양사가 다 타협이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이 카툭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점 폴디드 줌이 많이 채택이 되어지고 지난번에 이제 있습니다. 자화전자, 뭐 동문아나테 이런 거 네네. 말씀하시면서 카메라를 그래서- 옆으로 뉘는. 네, 맞습니다. 네. 폴디드 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빛을 꺾어줘야 되는 프리즘이 반드시 그렇죠. 필요합니다. 잔망경 형태니까. 예. 그래서 이 프리즘을 매출이 시작이 되었고요. 프리즘 단가가 약 뭐 1,500원 정도 되는데 프리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품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건 모듈입니다. 프리즘 모듈이 단가가 시장에서 회자되는 것은 10불, 보통 뭐 12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폴디드 줌이 지금 기존의 하이엔드 제품에서 점점 로우엔드, 미드엔드 제품으로 채택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1,000만 대라 하더라도 12불짜리가 1,000만 대면은 120억이고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되는데 1,000만 대가 아니라 1억 대라고 했을 때는 옵트론텍이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은 P와 Q가 같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 사업이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옵트론텍이 처음 뛰어든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옵트론텍이 전장 사업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의 ADAS 렌즈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장형 듀얼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로서는 열 화상을 측정을 하고요. 카메라 한 대로서는 가시광선을 필터링을 해서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하더라도
그 자동차 앞에 지나가는 게 사람인지 건물인지 다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신호등도 다 인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품을 지금 납품을 그렇죠. 하고 사람은 있습니다. 열이 나니까. 네, 맞습니다. 뭐 물체 같으면 열이 안 날 그렇죠. 거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핸들 위에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하다 졸음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그 카메라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방, 후방을 을 체크하는 카메라 이외에도 고부가 가치 제품이 채택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이 이미 납품 중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레이더를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LIDAR, 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라이다, 있죠. 네. 라이다와 관련돼서는 국내의 유수 기업인 M사와 지금 협업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 포인트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사업 어딘지 궁금하네. 네. 일단 카메라가 그렇죠. 광학으로 당겨오면은 뭐 200 뭐 이런 거는 의미 없지만 5배, 10배, 네. 이제는 100배도 줌으로 당겨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의 뭐 물체 같으면 이렇게 넙대대하게 펴져 버릴 텐데 이거를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 옆면이 다르고 정면이 맞습니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봐야 되는 약간 3D의 센싱. 네, 네. 그리고 필수적인 그렇죠. 거죠. 영화에 보면은 뭐 좋은 건 아닌데 그 군사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적외선, 네. 열화상 카메라 예. 그러잖아요. 사람 막 움직일 때 그런 게 이제 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필터링이나 렌즈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옵트론텍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런 내용들 네네. 이것이 적용이 된다. 네, 뭐 맞습니다. 대충 이해하면은 그런 것 같고. 자, 근데 주가를 보면은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면 뭐 이수철 이사님 같은 이런 내공이 있으신 시장인 전문가들은 이제 주가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니까 네네. 뭐 연매출 1,000억 이상의 애드업이 된다면은 뭐 싼 거 아닌가? 네, 저도 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가들께서 새로운 기업을 접할 때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이 이제 본인의 모니터를 통해서 차트를 보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 상단에 올라가 있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에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시총 3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단기 과열로 인해서 어저께까지 이제 매매가 30분 단위로 제한이 됐었지만 오늘서부터는 해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한 호흡으로 대응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단기 과열을 식었군요. 네. 네네. 뭐 한 달 전 지금 출연하신 지 한 달 정도 넘었나요? 네, 작년 11월 말서부터 출연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를 처음에 들고 오셔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 위치에서 그랬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뭐 그 위치는 저 아래쪽에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나 시장의 트렌드를 먼저 산업의 큰 변화잖아요. 읽어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혹했습니다. 옵트론텍은. 네. 자, 옵트론텍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문 얘기 좀 해볼까요? 시장 풍문들 몇 가지만 좀 더 기업을 통해 가지고 들려주신다면요. 공장이 풀가동 중이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풀케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큐렉소입니다. 큐렉스요? 네. 좀 생소한데 큐렉스는 무슨 내용이 들어나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1992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대주주가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아, 네. 지금 보면은 글로벌 수술용 로봇 시장에서는 다빈치가 상당히 회자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술용 로봇 시장의 국내 선도주자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거에 그 IBM에서 분사했었던 벤처 기업부에 로보닥의 특허권을 인수를 하고 그것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의 로봇 사업부와 협업을 하였고 현대중공업의 로봇 사업부의 인력을 다 흡수를 하여서 R&D를 통해서 무릎 관절 수술 로봇, 고관절 수술 로봇, 척추 수술 로봇 이런 식으로 회사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 일각에서 그 수술용 로봇 하면 몇몇 기업들이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고영이나 뭐 이런 마이크로 로봇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 기기를 통해서 시술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몇몇 병원 가보시면 이미 이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걸 저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미용 기구나 무슨 성형 기구하고는 좀 레벨이 틀립니다. 완전 자동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새롭게 봐야 될 것 같고 큐렉소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Think Surgical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네. 지분 한국의 아크루트가 33%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 IPO 계획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공장이 풀 가동 중이다. 전일 기사에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몇 대의 제품들이 시장에 다 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품별로 보면 무릎 수술을 하게 되는 큐비스 조인트 2대, 뭐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파인 2대, 보행 재활 로봇인 모닝워크 2대, 상지 재활 로봇인 인모션 1대 등을 국내 세브란스 병원, 부산대병원, 임플란트 캐스 코리아 등에 납품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 호주의 LMT사,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CDK 등에 공급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풍문이 아니라 팩트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버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가 굉장히 인구의 회자되잖아요. 네네. 많이 고관절, 다관절. 네, 여기는 의료용. 예, 크기는 의료용입니다. 작지만, 네. 네. 큐렉소. 네.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 더 알려주시죠. 시간의 특징주 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 국영GNM이 국영GNM. 예, 어제 10%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3,190원으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국영GNM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미 국영GNM 같은 경우는 SK건설하고 아파트의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하고는 좀 다른가요?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모텍이 시간에 6.6% 강세를 시연하면서 네. 41,700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재료가 등장한 것 같은데. 네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고 하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품의 사용 승인을 취득하였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MLCC 관련돼서는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나 교세라, 대만 야교가 과점하고 있던 시장에 아모텍이 진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산화 대체와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아모텍은 뭐 안테나라든지 뭐 그 무선 충전 뭐 이런 네. 쪽도 예. 많이 뭐 아모텍, 아모그린텍 네, 그리고 또 아모센스가 지금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KTX 신형을 탑승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네. 원주에 뜬금없이 예. 계신 것 같은데. EMU26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네. 그 일렉트로닉 멀티플 유닛 260이라고 하는 열차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맨 처음 도입됐었던 KTX는 알스톰사의 제품을 갖고 왔었던 거고요. 이 EMU 260 제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기술 자립한 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친환경 KTX를 탑승을 하고 이 EMU 280 같은 이런 친환경 KTX와 관련돼서 2025년도까지 7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대하 TI 같은 그런 철도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 EMU 260 친환경 KTX 고속철도 시장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의 거래 특징주 여러 가지 정보 사항들을 취합해가지고 유철 이사님과 회의하는 형식으로 네. 대답을 좀 나누고 차분하셔서 좋긴 합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